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두 번째 배설 요양 보호를 정리해 봤습니다. 배설 요양 보호 일반적 원칙은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때 요양보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여드리게 되고요. 또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지만 여러 개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해서 배설 도움을 제공합니다. 어르신의 배설 요구 표현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있는데요.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 모두 중요한데요. 언어적인 것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언어적은 관찰이 매우 중요한데 어르신이 끙끙거리거나 또 안절부절 못하시거나 손으로 배 또는 엉덩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허리를 들썩임, 그리고 바지를 내리려고 할 때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은 아닌지 잘 관찰했다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배설도움 가장 먼저 화장실 이용 돕기인데요. 어르신 스스로 화장실로 가시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부축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배설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의 기본 원칙은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지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표시 등을 켜 두셔야 하는데요. 어르신 혼자서도 잘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제공하고요.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하거나 응급벨을 설치해서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고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비스듬하게 붙여 드립니다. 또 요양보호사는 건강한 손으로 어르신이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하는데요. 편마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 손으로 불편한 쪽 손과 발을 움직여서 스스로 자세를 잡도록 격려합니다. 또 침대에서 갑자기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침대에 앉아 있게 합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화장실 안이 아닌 밖에서 기다려 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펴드립니다. 여성의 경우에 엄부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으셔야지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설 요양 보호 두 번째는 침상 배설인데요. 침상 배설은 대상자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침상에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 원칙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고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배변 시 불필요한 노출은 방지합니다. 또 배변,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이 되겠습니다.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침대 옆이나 의자 위에 놓아두고요.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침대를 올려 주어서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 주고요.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려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드립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손 가까이에 화장지와 호출배를 두고 밖에서 기다리고요. 회원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역시 앞에서 뒤로 잘 닦아 드립니다.
만약에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데요. 배설물 상태를 보고하는 경우는 소변일 경우에는 소변이 탁하거나 뿌연 경우, 또 거품이 많이 나는 경우, 소변의 색이 진한 경우, 냄새가 심할 때도 보고를 하고요. 소변에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푸른빛이 나올 때도 보고를 합니다. 소변은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이 신장, 즉 콩팥에서 걸러져서 방광 속에 괴어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액체인데요. 수분 섭취가 적거나 또 비타민이나 고혈압 약 등의 수많은 약제에 의해서 노란색은 물론 붉은색이나 푸른색을 띨 수 있습니다. 소변색이 심하게 노랗거나 아니면 거품이 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소변이 푸른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특정 음식이나 또 약물, 복용, 유전 질환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변의 경우에는 선홍빛이거나 검붉을 때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때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도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변에 하얀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을 때는 장 건강에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액질은 소화기 내벽을 보호하고 장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상 변에서도 소량의 점액이 장에서 분비되지만 과도하게 변에 하얀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소화기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는 질환으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염증성 장 질환, 그 다음에 감염성 대장염 등을 의심할 수 있고요. 기타 소화기 질환 또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유착이라든가 장폐색, 항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점액성의 대변을 볼 수 있습니다. 배설요양보호 세 번째는 이동변기의 사용 돕기인데요. 기본 원칙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요. 대상자가 가능한 수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배설이 어렵다면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드리면 변이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항문 괄약근을 이완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돕는 방법으로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동 변기는 침대 높이와 그 높이를 같도록 맞춰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 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두고요.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서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편마비 어르신의 경우에는 역시 건강한 쪽으로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아니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이고요. 만약에 움직이기가 힘든 경우에는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여야지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주어서 불필요한 노출을 삼가합니다. 다음은 기저귀 사용 돕기인데요.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하는 대상자는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할 때, 또 대상자가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저귀를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는 피부가 붉어지는지 또 상처가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사용하도록 하고요. 기저귀를 사용했더라도 약간의 도움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이동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만약에 허리를 들 수 있으면 침상용 변기 사용을 시도해 봅니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서 치매 증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은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도록 해서 기저귀를 교환해 드리고요. 만약에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라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해 드립니다. 기저귀를 교환하고 나면 기저귀의 배설물이 보이지 않도록 기저귀의 바깥면, 그러니까 깨끗한 면이죠.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넣습니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이라든가 상처 등을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데요. 피부가 발적된다라는 것은 욕창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도뇨관의 소변 주머니 관리인데요. 기본 원칙은 소변 주머니를 방광, 즉 아랫배보다 낮게 놓아 두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높이 있으면 역류성 감염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요.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 교환이라든가 삽입, 또 방광 세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간호사의 일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도움을 청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착용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서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를 살피셔야 하고요.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또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을 알려드려야 하고요. 금기 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요도 점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빼지 않고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하고 기록을 합니다. 또 소변을 비우고 배출구를 잠근 뒤에 알코올 솜으로 닦아 드립니다. 유치도뇨관을 착용한 대상자를 돌볼 때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소변 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또 소변량이 적어지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는 경우에도 시설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편교재 핵심 정리, 신체 활동 중 배설 요양 보호를 핵심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